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해가 1964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대국 6, 7위의 나라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선진국 나라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 대국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기상천외할 일이고 전대미문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3.15 부정선거로 4.19 민주혁명이 일어난 해가 1960년이었습니다. 1960년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죠. 그런데 왜 지금 선진국이다, 경제 대국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래 이런 참담한 비극이 참사가 벌어져야 할까?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이재명이 자신의 피고인 딱지를 제거하려고 무리수를 두려다가 빚어진 참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목도 지뢰밭 속에 이재명 이렇게 달았었는데 지뢰밭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예견된 참사다, 합리적인 의심과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6.3 본투표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이렇게 궁색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었습니까? 선관위가 하는 얘기가 투표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예상했던 투표 용지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바람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절반 정도 인쇄를 하다 보니 부족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투표하러 사전 투표 20%가 약간 윗돌면서 본 투표장에 100% 모두가 다들 나오셨습니까? 예상했던 그 투표율이 높아졌습니까? 대학 수능 시험장에서 도중에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꽤나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은 그 수험생들 결시 인원들을 감안해서 절반만 인쇄를 하자. 아니, 조금 더 70%만 인쇄하자. 수험 당국이 이렇게 계산하면서 수험지를 만들고 그렇게 수험장에 투입합니까? 아니,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100% 인쇄를 하는가? 그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선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명이라고 내놓는지, 저는 이런 해명을 듣는 순간 몇 가지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로 묘하게도 보수 성향에 짙은 그런 곳만 투표 용지가 바닥이 났는데 서울 송파구의 잠실동, 가락동, 문정동 그 일대와 강남구 그리고 광진구 등 14군데에서만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야 할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평소보다도 많은 그 투표자들이, 지역민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투표율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서울 지역은 대개 60%, 그 높낮이로 비슷하지 않았었습니까? 도봉이나 노원이나 강남이나 거의 비슷하게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강남 지역에 투표자들이 몰려들어서 투표 용지를 채 공급을 못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왜 그놈의 우연은 반드시 문제가 날 만한 곳에서만 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둘째로, 사전 투표율이 저조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은 본 투표는, 사전 투표가 20% 정도라면은 본 투표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나올 것이다, 당연히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문 기관이 해야 할 일인데,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가 왜 보수 성향이 짙은 곳에서만 용지가 떨어지는지. 아니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뭐 강북 지역이라든가 도봉 지역에서 70%, 80% 넘는 그런 투표율을 보였습니까? 강남도 마찬가지지요. 대개 60% 언저리에서 비슷했는데 왜 유독 보수 성향이 짙은 곳에서만 투표 용지가 떨어졌을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어디에서도 투표용지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세 번째,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위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지요. 빈틈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이번에도 100%보다도 넘는 110%의 예산을 확보해 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인쇄는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용지를 인쇄했을까? 이재명 정권의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투표용지 인쇄를 절반밖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업무가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선거입니까? 1년에 한 번, 아니 2년, 3년, 4년 고정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 놓고 투표용지 인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왜 유독 그 50% 인쇄만 했다라는 것도 밝혀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아니 중앙선관위에서 한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선관위 하면은 가족 친척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혜의 직장이다, 너랑 나랑만 들어갈 수 있는 꿈의 직장이다, 그렇게 알려진 곳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작년 초에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을 도마에 올려놓고 당연히 헌법 기관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려고 하자, 헌재가 중앙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다, 감싸면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선관위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들 직장인들 똘똘 뭉쳐 가지고 가족들만 채용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비리의 온상으로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있는 날, 선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 년에 한 번 있을까? 2 년, 4년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 선거 때에 170 명이 휴가를 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 선거 날에 휴가를 간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짓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로 밝혀진다라면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재명이 한 얘기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을 날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선거도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입맞춤으로 조작 소리를 들어가면서 눈 하나 껌쩍하지 않고 정부의 정권에 협조한다고 하면은 그런 선관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다면은 이재명이 앞장서서 특검을 실시하자, 여기에 불법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민주당의 졸개들은 침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노태악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을 하겠다. 하니 자리를 내놓는 것이 책임을 다한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이 노태악의 임기는 지난 3월로 끝났습니다. 조희대 사법이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음에도 이재명이 결재를 미루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자리를 뭉개도록 선거를 관리하도록 눈을 감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평소에는 얘기하면서 이번 선거까지 관리를 했어야 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마당에 노태악이 책임 운운하면서 사임을 하겠노라. 아주 뻔뻔한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늘 국민을 향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악은 법을 지키는 대법관의 위치에서 공정하고 정의를 살펴야 될 대법관의 입장에서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 어쩌면은 대통령 노릇하는 이재명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노태악은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으니 가증을 떠는 것은 이재명이나 노태악이나 똑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못을 했으면은 물러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아주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국기를 흔드는 내란이다. 내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재명이 8년 전에 하던 그 말을 오늘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이 있으면은 수사,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을 위반했다면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재명 자신이 8년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부연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